2015년 1월 13일 경기도 안산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살인 및 인질극이 발생한 사건. 인질극 범인의 이름은 김상훈 46세이며 1월 15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으로 향하던 도중 그의 얼굴이 공개되었다. 기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여자신도 피해자이며 경찰이 지금 자기 말을 다 막고 있고 막내딸이 죽은 건 경찰 잘못이며 자긴 죽일 의도가 없었고 엄마 부인의 음모다. 철저한 수사를 할 수 있게 도와달라. 그는 둥 자신은 억울해했다고 한다. 조사 결과 밝혀진 바로는 전과 13범이었으며 1999년부터 절도와 폭력, 상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지만 집행유예와 벌금형에 그친 것으로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다. 2년 전에도 아내 막내딸을 상대로 성폭행까지 저질렀던 듯하다. 범행 당시 13일 새벽에는 인질로 잡은 큰딸이 있는 자리에서 막내딸의 결박을 풀고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뒤 성폭행까지 했다. 이 정도면 인간이 아니라 쓰레기가 아닐지. 전문가의 분석에 의하면 의처증이 심각한 상태에 범행 후 개변을 늘어놓는 등 소시오패스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또한 막내딸에 대한 토착증 및 살인에 대한 죄책감이 없어 보여 사이코패스까지도 의심되는 상황이었는데 프로파일러 면담과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 사이코패스 성향을 지닌 자로 추정한다고 한다. 김상훈은 1990년대 초반부터 피해자 최 씨의 전 남편 박 씨와 의형제를 맺는 등 나름 친밀하게 지냈고 최 씨가 박 씨와 이혼하자 최 씨와 혼인을 하기도 했다. 김상훈은 2008년 3월 내연녀를 만나오던 도중 내연녀로부터 돈을 뜯어내려고 했지만 최 씨가 김상훈의 내연녀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하는 바람에 실패하자 마구 폭력을 행사하고 일본도를 휘둘러 머리카락을 베기도 했다. 또한 2012년 5월 자신의 집에서 의붓 막내딸 박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그해 10월 30일엔 최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최 씨가 옷가지를 싸서 딸들과 함께 집을 나가자 이들을 뒤쫓아간 김상훈은 택시를 타려고 하는 어 씨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해 자신의 집으로 끌고 와 흉기로 협박했다. 인질극 일주일 전인 2015년 1월 7일 오전 12시 30분경 상록구의 목카페에서 김상훈은 별거 중이던 최 씨를 위협해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집으로 끌고 가 일본도 칼집으로 때리고 다 죽이는데 1분이 걸리겠나? 몇 초면 된다며 같은 날 오후 5시 30분까지 감금했다. 김상훈은 최 씨를 협박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지만 최 씨가 전화를 받지 않고 1월 10일경 변호사를 선임했으니 이혼하자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게 되자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도 않은 채 격분하면서 인질극이 시작되었다. 1월 12일 오후 4시경 김상훈은 부엌칼을 들고 안산시 상록구 본호동이 박 씨 집으로 찾아갔다. 그곳엔 박 씨의 동거녀 31세가 있었다. 김상훈은 박 씨의 동거녀에게 수박의 후배인데 물건만 놓고 가겠으니 열어달라고 유도하여 집 안으로 들어왔다. 의도대로 집 안에 들어온 김상훈은 칼로 위협해 결박한 뒤 작은 방에 가둬두었다. 같은 날 10시경 박 씨가 귀가하자 김상훈은 그를 집 안쪽으로 유인해 제압하려고 했다. 이때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박 씨가 밖에서 술이나 한잔 하자고 말하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김상훈은 박 씨를 붙잡고 얼굴과 목 등의 부위를 10여 차례에 걸쳐 찔러 살해했다. 시 씨는 화장실로 끌고 가 숨겼다. 이후 최 씨의 막내딸 16세와 첫째 딸 17세이 귀가하자 차례로 제압해 작은 방에 가둬두었다. 그 뒤 언론에서 보도된 것과 같이 김상훈은 막내딸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고 다음 날인 13일 오전 9시에 최 씨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집으로 와서 내 잘못을 빌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그런데 통화 과정에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음을 알게 되자 김상훈은 보복으로 칼로 박양을 찌르고 코와 입을 눌러 막아 살해했다. 경찰은 김상훈에게 인질살해, 특수강간 감금 폭행 상해 등 10가지가 넘는 범죄 혐의를 적용하였으며 이에 따른 법정 최고형은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 내려질 수 있고 결국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